플레이스테이션 4로 대성공을 거둔 소니가 차세대 콘솔 플레이스테이션 5를 출시한 지 약 8개월이 지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집콕 생활 때문에 콘솔 게임들은 좀 더 주목받게 되어서 아직도 플레이스테이션 5를 사기 위해선 사전 예약에 당첨이 돼야 하거나 사재기 상인들에게 웃돈 약 20만원을 더 주며 사야 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의 인기를 보면서 플레이스테이션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약 25년간의 플레이스테이션의 역사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980년대 후반 닌텐도는 비디오 게임 시장의 황제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슈퍼 패미컴이라는 게임기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게임들과 개성을 살린 캐릭터를 이용해 게임 시장에서 영향력을 펼치고 있었고 라이벌 기업들은 닌텐도의 독주를 막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닌텐도는 비디오 게임은 닌텐도라는 이미지를 구축하였고 비디오 게임 산업도 전성기였기에 비디오 게임이 닌텐도의 수익률을 엄청나게 올려줍니다. 그리고 어느 날 워크맨과 카메라가 강점인 전자기기의 대명사 소니가 게임 시장의 가능성과 미래를 보고 닌텐도가 점령한 비디오 게임 콘솔 시장에 새로운 도전장을 던집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플레이스테이션 1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1의 탄생에는 라이벌사 닌텐도가 깊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소니는 당시 비디오 게임 산업을 전혀 몰랐기에 먼저 시장을 점령한 닌텐도나 세가보다 경영이나 게임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소니는 기술력으로는 앞설 자신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비디오 게임기의 모든 게임기들은 롬 카트리지를 사용했는데 가성비는 좋지 않았고 저장 용량 또한 적었기 때문에 게임의 퀄리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니는 롬 카트리지보다 훨씬 큰 용량과 보기 좋은 디자인과 가성비를 갖춘 CD롬을 이용한 게임기를 개발을 구상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기술력은 준비가 되어 있지만 마리오나 젤다의 전설 같은 게임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소니로서는 게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기에 닌텐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마침 닌텐도도 롬 카트리지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기에 소니의 하드웨어와 자신들의 게임 소프트웨어로 새 비디오 게임기를 만드는 것은 닌텐도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출발은 순조로웠지만 닌텐도가 일방적으로 소니와의 계약을 결렬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게임기와 게임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모두 소니가 가져가는 것으로 계약을 하였기에 닌텐도가 게임을 개발하여도 소니 측에서 어느 정도 수입을 얻어간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닌텐도는 슈퍼 패미컴의 한계를 느끼긴 시작했어도 아직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고 굳이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닌텐도에게 배신 아닌 배신을 당한 소니였지만 비디오 게임 시장 진출을 계속 추진하였고 1994년에 플레이스테이션 1을 출시하게 됩니다. 플레이스테이션 1이 발매되고 초반에는 예상외로 대중들의 반응은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과 꾸준한 마케팅 덕분에 플레이스테이션의 인지도는 닌텐도의 인지도를 조금씩 따라잡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CD-롬은 기존 게임 시장의 롬 카트리지보다 훨씬 제작비가 저렴하여 수많은 게임 업체들이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제작하였고 그 당시 상상하기 힘들었던 3D 게임도 구현이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2D 게임을 즐기다가 3D 게임을 접함으로써 더욱 강렬한 임팩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닌텐도 콘솔 게임기에서만 출시됐던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가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신작이 독점 출시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콘솔 시장의 판도는 닌텐도에서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서서히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니는 플레이스테이션 1이 출시된 1994년부터 차세대 콘솔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성능은 플레이스테이션 1 때처럼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타 게임기와는 차별화된 미래지향적인 디자인과 인터넷 연결 기능, 그리고 CD롬의 업그레이드 형태인 DVD롬을 탑재하여 게임기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DVD도 볼 수 있는 멀티미디어 기기 역할을 수행하는 콘솔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2000년 3월 소니는 플레이스테이션2를 일본에서 정식 출시합니다. 하지만 플레이스테이션2로 나오는 게임들은 플레이스테이션 1의 게임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고 재미있는 타이틀들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니는 플레이스테이션2에 플레이스테이션 1 게임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위 호환 기능을 넣어 이 위기를 극복하였고, 유저들은 플레이스테이션2의 새로운 게임이 나오기 전까지 플레이스테이션 1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DVD 플레이어보다 플레이스테이션의 가격이 저렴했기에 DVD 플레이어용으로 산 사람들도 많았고, 플레이스테이션2의 성능을 100% 이해한 게임 개발사들은 엄청난 성능을 이용하여 유저들을 사로잡는 명작 타이틀을 끊임없이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대의 플레이스테이션2의 경쟁 기기는 닌텐도의 게임 큐브, 세가의 드림캐스트,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였습니다. 닌텐도는 자신들의 문제를 인정하고 게임 큐브를 CD-롬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규격의 CD-롬이 아니라 자체 규격으로 만든 조그만한 CD를 만들어 개발을 하였고, 플레이스테이션2의 DVD-롬에 비교하기에는 용량이 적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비디오 게임 산업에 뛰어들어 엑스박스를 발매하게 되었는데, 플레이스테이션2보다 약 2년 뒤에 발매를 하여 성능도 훨씬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플레이스테이션2의 명작 타이틀과 비교해보면 엑스박스의 게임 타이틀들은 내세울 만한 것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결국 플레이스테이션2의 인기에 경쟁사들 모두 백기를 들었고, 세가는 아예 가정용 게임기 시장에 철수를 하게 됩니다. 플레이스테이션2는 인기에 힘입어 약 1억 6천만 대 이상이 팔려 역대 게임기 최다 판매량을 기록하게 됩니다. 플레이스테이션2 발매 이후 몇 년 동안 플레이스테이션2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콘솔은 비디오 게임 시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1과 플레이스테이션2를 연속적으로 대성공을 거두어 비디오 게임 시장을 휩쓸었던 소니는 차세대 게임기 대결에서도 승리를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니가 오만함을 가지고 있을 무렵 닌텐도는 자신들의 자리를 다시 되찾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드웨어 스펙을 중요시하는 콘솔을 만들기보다는 접근성을 높여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닌텐도 위를 출시하였고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도 엑스박스 360을 발매하고 뛰어난 그래픽과 재미있는 타이틀들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소니는 E3 2005에서 플레이스테이션 3를 공식 발표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 3는 블루레이 플레이어를 탑재함으로써 이전의 DVD보다 훨씬 고용량의 미디어를 지원하였지만 플레이스테이션 2 게임을 실행시키는 하위 호환을 지원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진동 기능이 있는 컨트롤러를 동봉하지 않았습니다. 엑스박스 360보다 2년이나 늦게 나왔으면서 그래픽 성능도 엄청 뛰어난 것도 아니었고, 초기 독점 타이틀작도 유저들을 사로잡지 못하였기에 유저들은 엄청난 실망을 하였고, 소니는 지금까지 굳건히 지켜왔던 비디오 게임 시장 1위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2009년을 지나서 언차티드2, 갓 오브 워 3 같은 명작들의 출시와 플레이스테이션 3에서 넷플릭스가 이용이 가능해졌기에 그나마 발매 후반기에 조금씩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3년 소니는 플레이스테이션 미팅 2013이라는 행사에서 플레이스테이션 4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4는 지금까지의 방향이었던 멀티미디어 기기에 중점을 두기보다 콘솔의 본분인 게임에 충실하게 나왔습니다. 다른 경쟁 콘솔들보다 좋은 스펙과 고성능 스펙을 이용한 대작 게임 타이틀들을 독점으로 발매하여 선기를 확실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콘솔에는 없는 SNS나
유튜브, 트위치 같은 다른 멀티미디어를 이용할 수도 있게 만들어 유저들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스테이션 4는 플레이스테이션 3와 다르게 출시되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북미 출시 첫날부터 100만 대 가까이 팔렸습니다. 그 후 2019년 판매량 1억 280만 대를 넘긴 플레이스테이션 4는 플레이스테이션 2 다음으로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콘솔이 되었고 이로써 역대 콘솔 판매량 1, 2, 3위를 기록은 전부 플레이스테이션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3로 인해 잠시 주춤하였던 소니였지만 플레이스테이션 4는 다시 소니를 비디오 게임 시장의 우두머리로 돌려놓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레이스테이션 5입니다. 많은 유저들이 플레이스테이션 5의 디자인을 기대하였지만 공기청정기 같은 디자인과 크기 때문에 많은 호불호가 갈렸습니다. 하지만 플레이스테이션의 강점인 유명한 독점작들을 경쟁 콘솔에 비해 많이 보유하고 있고 플레이스테이션 4 게임이 구동되는 하이 호환 기능이 탑재되어 있을 뿐더러 SSD를 이용한 빠른 로딩과 새 컨트롤러인 듀얼센스로 성능 부분에서는 유저들을 꽤나 만족시켰습니다. 플스5는 9세대 게임기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시리즈 X, 닌텐도의 닌텐도 스위치와 경쟁 중에 있습니다. 스위치를 제외하면 아직 발매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기에 9세대 콘솔 시장의 승자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